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우는 고열에 시달리는 7살 딸 하은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하은이의 작은 몸은 타들어가는 듯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 딸이. 현우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다가와 하은이를 침대로 옮겼어요. 현우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수속을 마치고 딸을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나온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현우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이하은 보호자분이신가요?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표정,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현우의 귀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분명 5년 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아내 강유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정민주라고 소개했죠.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간호사 정민주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 딸은요? 지금 해열제를 투여했어요. 체온이 내려가고 있으니 곧 안정될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민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유진과 똑같았어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네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때 처치실에서 하은이의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현우는 서둘러 딸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하은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그나마 조금 나아 보였죠. 하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은이는 간호사 정민주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 엄마랑 닮았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은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2살이었으니까요. 그저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인데 하은이마저 닮았다고 느꼈다니. 정민주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엄마가 예뻤나 보구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바다에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정민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차트를 더 꽉 쥐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체크하러 올게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가 유진일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됐어요.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모든 증거는 유진이 바다에서 사망했음을 가리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색도 돌아왔죠. 현우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본 간호사 정민주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5년 전 처음 유진을 만났을 때처럼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정민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하은이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정민주가 하은이의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민주 간호사님, 오늘 퇴원해도 될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퇴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해상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제가 그냥 여쭤본 건데. 정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에요. 어느 어촌 마을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기억이 없는 상태로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저희 아내가 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거든요. 정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아빠 정민주 선생님 손이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하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기 검지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정민주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검지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정민주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주변 간호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정민주는 5년 전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이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간호사로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의무기록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5년 전 익명의 환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기록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 기억상실증, 신원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견 장소는 바로 유진이 실종된 해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수에 의해 그곳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혹시 정말 내 아내가 맞는 걸까? 현우는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퇴원 후 3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하은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검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정민주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죠. 하은아, 오늘 검진 받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주 선생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하은이가 정민주에게 이토록 마음을 열다니요. 글쎄, 선생님이 바쁘실 텐데. 병원에 도착하자 정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벌써 검진 날인가요? 네, 하은이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하은이는 용기를 내어 정민주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랑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정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으시다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근무가 6시에 끝나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하은이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하은이의 제잘거림 덕분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정민주 선생님은 가족이 없어요? 하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정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난 혼자 살고 있어.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억상실증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정민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깨어났을 뿐이죠. 누군가 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때부터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갔어요. 정민주라는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하은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책에는 3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하은이. 엄마의 얼굴은 정민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정민주가 감탄했어요. 이건 엄마예요. 엄마는 바다에 있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민주는 그림을 보며 갑자기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눈을 잠시 감았어요.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잠깐 두통이. 정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쉬운 듯 정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또 볼 수 있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병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 돌아오는 길 현우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유진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는 자신이 단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닮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정민주 선생님은 엄마처럼 자장가도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현우는 놀라서 하은이를 바라보았죠. 자장가? 응, 잠들기 전에 엄마가 불러주던 것처럼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정민주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은이의 검진을 핑계로, 나중에는 솔직하게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정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퇴근 후 하은이를 돌봐주었고, 때로는 셋이서 주말 소풍을 가기도 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들과 있으면 편안해요. 어느 날 정민주가 말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현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당신이 내 아내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은이가 고열로 앓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당직 중인 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은이가 또 열이 나서요. 바로 가볼게요. 지금 어디세요? 정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0분 후 정민주는 현우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하은이의 체온을 재고 약을 먹였습니다. 하은이는 잠들기를 거부하며 보채기 시작했죠. 자장가 불러줘요. 하은이가 졸린 눈으로 정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자장가,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처럼 불러줘요. 현우는 긴장했습니다. 유진은 항상 특별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건 유진의 할머니가 지어준 노래로 유진만이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작은 배, 우리 아가 태워요. 꿈의 바다로 가는 길, 엄마가 지켜줄게요.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분명 유진의 자장가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유진만이 알고 있던 노래였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주는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입에서 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현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유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주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이죠. 고마워요, 정말. 하은이가 편하게 잠들었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민주는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이상하게도 하은이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자 현우는 정민주와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하은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현우와 정민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좋아요. 정민주가 말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날.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꿈을 꾸시나요? 정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바다 꿈이에요. 파도 소리와 누군가를 구하려는 느낌.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은 하은이를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무서운 꿈인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속에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때 하은이가 달려와 그림책을 정민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운데 아이 왼쪽에 아빠, 오른쪽에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엄마의 얼굴은 분명히 정민주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은이는 순진한 눈으로 정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요. 정민주는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흐릿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아이를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거친 파도.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주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갑자기 두통이. 죄송해요. 잠시 자리를 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서둘러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민주는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난 정말 누구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정민주는 평소보다 더 생생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닷가에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아이를 구했지만 그 대신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삼켜졌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육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은아, 현우야. 정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꿈에서 부른 이름들을 생각했어요. 하은이, 그리고 현우. 다음 날 아침 정민주는 병원 근무 중 계속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림 속의 가족 모습. 왜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점심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제가 뭔가 이상해요. 꿈에서 계속 바다가 보이고 누군가를 구하려는 장면이 반복되죠. 그리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은이도. 정민주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하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현우와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민주와 똑같았어요. 정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저예요? 이 사람은 제 아내 강유진이에요. 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죠. 하은이를 구하려다가.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민주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정말 저라면.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결혼 반지였어요. 안쪽에는 Y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우리의 결혼 반지예요. 유진과 현우의 첫 글자를.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주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강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와의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하은이의 탄생. 그녀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무서워요. 만약 제가 정말 유진이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잃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간다면 하은이에게 좋을까요? 현우는 정민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하은이는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정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하은이를 보면 가슴이 저려요.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 것처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면 돼요. 유진이 정말 맞다면 언젠가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정민주는 반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끼워 보았어요. 완벽하게 맞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주는 휴가를 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혼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그 해변으로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정민주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물가에 앉아 파도가 자신의 발을 적시게 했어요. 조용히 눈을 감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와의 첫 데이트,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그날의 사고까지. 정민주는 눈을 떴어요. 아직 모든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민주는 현우의 집을 방문했어요. 하은이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죠. 하은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민주는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하은이의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하은이가 졸린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하은아? 정민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정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바다에서 엄마가 저를 구해줬어요. 기억나요? 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하은이와 함께 바닷가에 있었던 일, 갑자기 밀려온 파도, 하은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쳤던 순간,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은이의 얼굴. 엄마, 그날 나 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은이가 속삭였어요. 정민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하은아. 그래, 내 엄마야. 엄마가 돌아왔어. 하은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정민주는 하은이의 방을 나와 거실에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네. 이제 제 이름은 정민주가 아니라 강유진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긴 포옹이었죠.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현우가 속삭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은 완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었지만 현우와 하은이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기억들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유진은 정민주로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유진을 치료했던 의사는 이런 사례가 의학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다며 논문까지 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유진과 현우는 조용히 새 출발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작은 해안 마을로 이사했어요. 바다를 두려워하는 대신 유진은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작은 카페 겸 책방을 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책방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금세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현우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진이 없던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첫 입학식, 생일 파티. 유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못 지켜본 시간들을 아쉬워했지만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카페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라로이드로 찍은 그 사진에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돌아온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유진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현우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일 거야?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바다에서 사라진 엄마 다시 만났습니다. 어때요? 현우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완벽한 제목이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현우는 가게의 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다시 돌려주었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현우와 하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의 삶을 살게 해준 운명에, 그리고 다시 찾은 소중한 가족에게.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마치 바다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